오늘은 박태원 소설가의 소설가 구보시의 1일 중 본문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고독에서 피하기 위해 경성역으로 갔으나 오히려 그곳에서 고독을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구보가 하루 동안 별다른 목적 없이 거리, 이게 종로 바닥에, 지금 서울의 종로, 자, 느낀 자신의 생각들을 서술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는 별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사건도 없어요. 별다른 사건이 없는데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우리가 흔히 소설은 서사갈래라고 해서 사건,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게 특이하죠. 그러면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는 여기 나와요. 어떤 인과관계에 의한 사건 내지는 인물들 간의 갈등보다는 구보라고 하는 중심인물의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생각 같은 거 쉽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거리의 풍경,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묘사, 이걸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는 이것을 통해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구보의 생각이나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외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외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살짝 순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근대 문명 내지는 일제시대의 어떤 근대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보는 뭐냐? 구보는 지식인, 공부를 한 조선의 지식인이에요. 식민지인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내지는 어떤 역량,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펼칠 수는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인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뭘 찾습니까?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도시의 여기저기를 산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 여기저기에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구보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다? 소외감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 안으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안으로 밖으로 나가는데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불어드는 바람이 없어 분위기를 딱 보여주고 있는데 어때요? 그래서 생동감이 없고 스산한 분위기,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있는, 웅숭그리고 궁성맞게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 웅숭거리고 앉아있는 모양이 맥이 없다. 맥이 없다는 것은 기운이 없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의 장면을 묘사한 건데, 이것은 결국 뭡니까? 서울역 근처 남대문의 풍경이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지게꾼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보는 그곳에서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어떤 사람들? 그랬더니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 한마디로 생동감이 있는 활력과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결국 구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따뜻한 인간적 유대감 내지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경성역은 어디예요? 지금의 서울역이에요. 서울역은 뭡니까? 그렇죠. 기차가 서고 가고 하는 데예요. 즉, 이 경성역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라고 본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근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거야. 그때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생동감 있는 활력과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그러한 삶, 따뜻한 인간적 유대감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근대 문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야. 한마디로 인간적 삶에 대한 기대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감정,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것이야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소설가는, 도에는 도시예요. 그럼 도시의 소설가가 누구겠어? 그렇지, 자기 자신이지. 모름지기 이 도시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항구? 이 도시의 항구가 어딘데? 그렇죠. 저 위에 있는, 여기 있는 경성역이겠죠. 경성역이 왜 항구야? 그렇지. 경성역은 플랫폼이잖아. 기차가 와서 서고 다시 출발하는 곳이잖아. 마치 배가 와서 서고 다시 출발하는 항구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그러한 직업의식이 뭔데? 그렇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 작가의식. 다만 고독을 3등 대학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작가의식 그런 걸 떠나서 구보는 일단 고독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즉 군중 속에 섞임으로써 고독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보가 경성역으로 가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구보의 내면의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 어디 경성역에 있었다. 사람들은 뜻다 많아. 사람들은 뜻다 많은데 오히려 그곳이 고독한 공간이야. 군중들 사이에서 고독을 느꼈다는 겁니다.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겠으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은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 한마디로 뭡니까? 인간 본래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인간미, 그것이 바로 뭐야? 구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미를 찾고 온정을 찾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오히려 고독을 느꼈다. 그네들은, 누구는, 사람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는 일이 없었다. 한마디로 뭐야?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는 거죠. 비인간적이라는 거죠. 오직 자기네들 일에 바빴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간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자신의 내면,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한다면 의례적이고 피상적인 대화? 아니면 자기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만 했다. 이거는 구보가 생각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네들은 동료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네들의 변소란다. 그네들이 변소에 다녀올 동안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못 믿는다는 거죠.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도 딱하고 가여웠다. 한마디로 이런 불신풍조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보의 태도는 뭐야? 딱하고 가엽고 안타까웠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고독을 피해 경성역 대합실로 갔으나 오히려 고독을 느끼는 구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구보는 한 옆에 가서 서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다. 시선이 이제는 살짝 누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노파 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는 누구네 집에 드난을 살다가 잠시 거기에 머물면서 일을 도와주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에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노파의 상황에 대해서 구보가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이미 굳었어. 그 한마디로 이 고달픈 삶, 고단한 삶이 완전히 내면화돼 버린 거야.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이 그지없는 효도로 봉양을 해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그렇죠. 노파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그 노파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무기력한 인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구보의 정서는 아마 연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고단한 삶을 산 듯한 노파를 관찰하며 연민을 느끼는 구보.
노파 옆에는 중년의 시골 신사가 앉아 있었나 보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노파에서 누구로? 시골 신사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시선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는 시골서 조그마한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것이야 라고 추측을 하네요. 물어본 것도 아니야.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목도 있고, 주단포목이라는 건 온갖 직물류들, 옷감들, 일용잡화도 있고 흔히 쓰이는 약품도 몇 개 갖추고 있을 것이야. 추측인가요? 그는 이제 그 옆에 놓인 물품들을 들고 자랑스럽게 차에 오를 것이야. 이건 이후의 상황에 대한 추측이죠. 그러니까 추측은 추측인데 좀 달라. 그죠? 9번은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이것은 뭐야? 노파가 아까 봤잖아. 꾸질꾸질하고 고생 많이 한 거 생각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옷매 몸새도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 그러니까는 일부러 멀리 약간 떨어져서 앉으려고 하는 거야. 됐어? 노파를 기피하고 있는 거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구보는 그를 업신 여겼다. 한마디로 이 중년 시골 신사는 약간 거만하고 약간 허영기가 있다? 어깨 뽕이 달린 거? 하여튼 뭐 그런 성격인 듯 싶어요. 자, 그래서 구보는 노파를 기피하는 거만한 시골 신사에 대해서 경멸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준다면 그는 3등 승하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아 있을 것이야. 만약에 이 중년 신사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3등 칸에 안 앉을 거야. 왜? 거기는 복작복작하고 이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1등이나 2등, 요즘으로 특급실 정도가 되겠죠. 그죠? VIP실 정도? 이 정도에서 허세를 부리며 있을 것이야. 라고 약간의 냉소적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노파를 기피하는 중년 신사를 경멸하는 구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이라니까 약간 부어오른 거죠. 발견하고 그 앞을 떠났다. 한마디로 육체적 질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떠난 거죠.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학장을 새삼스럽게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종을 보고 구보는 아마 그건 신장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질병이죠. 만성 위확장이라고 하는 질환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종이라는 것이. 자,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까지 갔을 때, 자, 이건 뭡니까? 공간의 이동인가요? 그는 그곳에서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경성역은 무슨 종합병원이야? 역인데 곳곳에 병자들이 있나 봐요. 그것은 결국 뭐야? 당시 사람들, 도시인들에게 육체적 질환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여 세의 노동자. 자, 이제는 뭐야? 관찰 대상이 바뀌었나요? 관찰 대상이 바뀌었어요. 전경부의 광범한 팽륜. 이게 한자를 써놓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목의 앞부분이에요. 성대가 있는 이쪽. 목의 앞부분이 탱탱하게 부어올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눈이 튀어나왔네. 또 손은 약간 달달달 떨고 있네. 자, 이걸 보고서는 이제는 구보는 판단합니다. 아, 바세도시병. 바세도시병이 뭔데? 그 특징, 원인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뭐예요? 아, 갑산선이 이제 부어오르는 거예요. 자,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런가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한마디로 병자를 기피하는 각박한 세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 통, 이때 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 내지는 넓이를 드러내는 단위인데 어쨌거나 그냥 조금 뚝 떨어져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바구니 속에서 꺼내다가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와우. 한마디로 병에 걸린 사람을 멀리하는 현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 내지는 각박한 세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여기까지는요. 병자를 기피하는 각박한 세태를 여인에게서 본 구보가 되겠습니다. 9번은 이 조그만 사건이라니까 여인의 모습이죠.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에 대한 노트를 펴들었다. 노트를 왜 들어? 그렇지. 기록하려고 하는 거야. 자신이 본 장면들을 전부 기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해? 소설에다가 써먹으려는 거지요. 그러나 문 옆에 기대어선 캡을 쓰고 이때 캡이 뭡니까? 모자죠. 린네르 스미엘이 양복을 입은 사내. 그 사내가 온갖 사람들에게 의욕을 갖는 두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마디로 인간미가 상실된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국 뭡니까?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사내를 보며 우울감을 느끼는 구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경성역, 지금 하고 있는 이 조그만이라는 요 파트는 경성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대합실에서. 자, 그런데 이 경성역까지 구보가 왜 갔습니까? 그것은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성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가고 또 오고 무엇인가 목적을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거기서 고독을 피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성역은 기본적으로 기차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근대 문명의 공간이에요. 또 구보가 볼 때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는 거지요. 결국 경성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구보가 혼자라는 표면적 고독을 피해보고자 인간적인 삶이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공간이었던 거죠. 경성역의 의미. 자, 그렇지만 경성역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만 구보는 경성역에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고독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는 1930년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30년대 도시화를 대표하는 공간이 바로 어딥니까? 경성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사회의 따뜻한 인간미가 상실되어가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결국 뭡니까? 따뜻한 인간미가 상실된 공간이 바로 뭐입니까? 경성역이네요. 도시인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속 고독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공간이 바로 어딥니까? 경성역이네요. 자, 이렇게 4개. 경성역의 특징 첫 번째, 구보가 인간적 삶이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공간. 진실이 아니라 예상. 그러면서 1930년대 도시화 내지는 도시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 그 다음에 따뜻한 인간미가 상실된 공간.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타인과 타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군중들 속에서의 소외감이 느끼는 공간이 바로 뭐다? 경성역이다. 그래서 제목을 군중 속의 고독의 공간이라고 잡았습니다. 두 번째, 자, 이 경성역에서 구보는 많은 갖가지 병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종을 발견하죠. 그것은 바로 뭐야? 신장염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또 만성 위학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0대 노동자는 바세도씨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9번은요, 경성역에서 마주친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하고 신장염에 걸린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이 겪고 있는 만성 위학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세도씨병을 앓고 있는 40여 세의 노동자를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대인들은 각종 육체적 질환을 겪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육체적 질환만 있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즉 사람들 좌우에는 그 좌우에는 바세도씨병을 걸려 있는 사람 좌우에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병자 앞에까지 발 앞까지 복숭아가 굴러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합니다. 즉 이후 작가는 병자들로부터 떨어지려는 사람들의 행위를 봅니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사람들 간의 단절, 그 다음에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작가가 본 경성역에서의 모습은 육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몽타주 기법. 이게 뜬금없이 왜 나오냐고요? 이 몽타주 기법은 원래 소설 용어는 아니죠. 영화, 시나리오의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립이라는 뜻으로 영화 속에서 각기 따로 촬영한 각각의 씬들, 장면들을 효과적으로 맞추어서 뭐예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 그 중에서도 이 조그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몽타주 기법이 차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일단은 9번은 노파를 봅니다. 여기 한 씬이죠. 그 다음에 또 중년의 시골 신사를 봅니다. 한 씬이죠. 그 다음에 40여 세의 노동자를 봅니다. 또 다른 씬이죠. 그리고 젊은 아낙네를 봅니다.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서 있는 캡 모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린네르 스미에리 양복을 입은 사내를 봅니다. 이것은 노파, 시골 중년 신사, 40대 노동자, 젊은 아낙네, 그 다음에 양복 입은 사내로 서술 시점을 옮겨가면서 장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은 마치 따로따로 촬영하여 각 장면을 이어붙여 하나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몽타주 기법과 유사한 서술 방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설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조그만 파트죠. 자, 고독을 피하기 위해 경성역에 갔으나 오히려 그곳에서 구보가 고독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